기장군은 민주당과 국민의힘 무소속 후보가 출사표를 던져 모두 5명의 후보가 기장군수에 도전합니다. 치열한 선거전이 벌어지고 있는 후보들을 만나봤습니다. 자치분권혁신운동본부가 시민과 함께 만든 12가지 지방선거 공약을 발표했습니다. 공약은 자치분권과 교육자치, 시민정치 등 크게 4가지 분야입니다. 이번 지방선거에 투표권을 가진 학생 유권자는 2만여 명으로 나타났습니다. 이 가운데 고3 학생이 1만 명을 넘어서 지난 대선 6천여 명 대비 절반 가까이 늘었습니다. 해운대 백사장 일대에서는 모래로 만나는 세계 여행을 주제로 모래축제가 개막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TV 부산뉴스입니다. 부산에서 가장 많은 후보가 등록한 기장군은 민주당과 국민의힘 후보뿐만 아니라 무소속 후보 3명도 출사표를 던졌습니다. 이 기장군수 후보들을 차선영 기자가 만나봤습니다. 치열한 당내 경선을 뚫고 본선 무대에 오른 기장군의원 출신의 더불어민주당 우성빈 후보. 기장은 젊고 열정적인 리더십이 필요하다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기장군을 부울경 메가시티의 주요 거점 지역으로 육성하는 것을 목표로 세웠습니다. 우 후보는 또 기장군의 행정을 바로잡고 열악한 교통 환경을 개선해 완전히 새로운 기장군을 만들겠다는 각오입니다. 살고자 하면 죽고 죽고자 하면 산다는 말이 있습니다. 죽는다는 각오로 죽기 살기로 임하려고 하고요. 일희일비하지 않겠습니다. 초지일관, 처음처럼 첫마음 그대로 끝까지 선거전 마무리하고 싶습니다. 삼성 군의원과 군의회 의장을 지낸 국민의힘 정종복 후보는 연륜을 바탕으로 도시철도의 시대, 국민이 주인인 시대를 열겠다는 포부입니다. 정 후보는 사통팔달 교통망 완성을 목표로 임기 내 도시철도 정관선과 기장선을 건설하겠다는 공약을 내놨습니다. 또 전국 최초로 일자리 재단을 만들어 제대로 된 일자리 행정을 펼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처음 시작하는 마음으로 선거운동에 임하고 있습니다. 함께 당원들 전체가 움직이고 모두가 원팀이 돼서 기장군 행정을 이제는 국민의힘이 가져와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하면서 한국자유총연맹 기장군지회 지회장 출신의 신대겸 후보는 현 군수가 무소속인 점을 들어 다시 한번 무소속 군수 시대를 열겠다는 포부입니다. 무소속 후보로 소신 있게 국민만을 바라보겠다는 겁니다. 신 후보는 정관 신도시 트램 조성 건설과 기장 지역 문화 예술 활성화를 위한 예술문화 어울림센터 건설을 약속했습니다. 정말 이제 제 인생의 마지막으로 지금까지 선거운동 또 새벽 5시부터 10시까지 하다시피 당선이 된다면 정말 계속 유지해서 국민만을 위해서 무소속이기 때문에 어떤 눈치도 보지 않고 그렇게 열심히 할 생각입니다. 국민의힘 공천 결과에 불복해 탈당 후 무소속으로 출마한 김정우 후보는 군의장 출신으로 누구보다 기장을 잘 아는 지역 전문가라고 자부하고 있습니다. 김 후보는 기장 내 생활 SOC 시스템을 구축해 만성적인 교통난 해소가 목표입니다. 이를 위해 일광과 정관에 있는 터널을 개통하고 일광 신도시 우회도로 확충 등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이번에는 일할 잘할 사람, 무소속이 꼭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또 22년간 그 꿈을 가지고 왔고 또 국민한테 또 이래 서비스를 할 준비가 확실히 돼 있는 김정우가 출마를 했습니다. 심원우 후보는 젊은 일꾼으로 역동적인 기장군을 만들겠다며 출사표를 던졌습니다. 유권자 평균 연령 41세 기장군에는 40대의 젊은 군수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좋은 기업을 유치하고 산학협력을 통해 인재가 모이는 장안 탄소중립 에너지 클러스터와 기장 메타버스 크리에이터 센터 조성 등을 약속했습니다. 많은 일자리와 경제가 일자리뿐만 아니라 인재가 넘쳐나고 더욱더 발전할 수 있는 이런 멋진 기장군으로 제가 발돋움할 수 있게끔 최선을 다하고 지역에 봉사하겠습니다.
현 군수가 3선 연임으로 물러나면서 12년 만에 새로운 군수 탄생을 앞둔 기장군. 후보들은 저마다 지역 전문가를 자처하며 주민들에게 지지를 호소하고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차선영입니다. 지방선거를 앞두고 자치분권혁신운동본부가 시민들과 함께 채택한 지역 발전 의지와 공약을 발표했습니다. 자치분권과 주민자치 강화를 통한 지역 발전 정책들이 다수 포함됐습니다. 안수민 기자의 보도입니다. 부산 분권혁신운동본부가 지방선거 후보들에게 12가지 공약을 제안했습니다. 후보들의 공약에서 자치분권과 관련한 내용이 뒷전으로 밀려 있는 데다 시민들의 정책 참여에도 한계가 있다는 판단에 섭니다. 우리가 만든 정책이, 시민들이 만든 정책이 지방자치 후보들에게 정책으로서 채택이 되고 또 실현되고, 그리고 그 무엇보다도 주권자로서 시민의 주체가 강화되는 그런 큰 계기가 되기를 바라면서. 운동본부가 채택한 공약은 자치분권, 교육자치, 시민정치, 지역혁신과 시민경제정책 등 크게 4가지 분야에서 나왔습니다. 세부적으로는 지역주도형 부울경 메가시티 추진, 지방자치법 개정, 부산시와 16개 구군의 교육자치 강화, 민관협치와 시민주체 교육 활성화, 노사민정 협치체계 구축 등이 포함됐습니다. 특히 운동본부는 부울경 메가시티 추진 과정에서 고용노동청과 중소기업청 등 중앙소속 행정기관의 기능을 메가시티로 이양하고 광역교통망 확충 등의 정책을 지역주도로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국립대학법 제정, 혁신도시법 개정을 통한 지역인재 채용 의무 확대 등을 통해 서울대학교 수준의 지역 거점 명문대학을 육성하자는 내용도 자치분권 강화 차원에서 거론됐습니다. 부울경 광역경제권, 통합적 자립적 발전 전략과 지역주도형 광역교통망 확충 추진, 부울경 메가시티 전략 추진에 대한 부울경 시민의 주체적 참여와 범시민 공감대 확산. 부산 분권혁신운동본부는 공약 12가지를 부산시장과 16개 구군 단체장 후보들에게 전달하고 채택 여부를 발표할 예정입니다. 헬로티비 뉴스 안수민입니다. 3선 연임으로 군수 임기 종료를 앞둔 오규석 기장군수가 이번 지방선거에 중립을 지키겠다는 입장을 발표했습니다. 이번 발표는 기장지역 일부 후보들이 오군수와 과거에 찍은 사진을 공보물이나 현수막에 이용하는 등 선거에 활용하는 데 따른 것입니다. 오규석 기장군수는 어느 선거에서도 공직자로서 엄정 중립을 지켜왔다며 앞으로도 그 신념을 지키며 군수로서의 소임을 마무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무소속으로 3선 군수를 역임한 오규석 군수는 오는 6월 30일 임기가 종료됩니다. 6일 지방선거에 투표할 수 있는 부산 지역 만 18세 이상 학생 유권자는 10,000명이 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대상은 2004년 6월 2일 이전 출생한 학생 11,991명으로 이 가운데 고등학교 3학년이 1,500여 명으로 가장 많았습니다. 나머지 1,400여 명은 특수학교와 방송통신고, 학력인증기관 등을 다니는 학생들입니다. 이에 따라 부산교육청은 학생의 정치활동을 제한하는 학교 규정을 정비하고 선거 교육 자료를 일선 고등학교에 배포했습니다. 네, 가정에서 분리배출한 재활용품은 자원 회수시설인 재활용품 선별장으로 갑니다. 여기에서 자원으로 재탄생할 재활용품이 가려지는데요. 어떤 방식으로 재활용품을 선별하는지, 그리고 얼마나 재활용되는지 기자가 간다에서 알아봅니다. 홍하연 기자입니다. 제가 오늘 나온 이곳은 예천군 생활자원회수센터입니다. 이곳은 예천군민이 내놓은 재활용품이 모두 처리되는 곳입니다. 하루 3.5톤이 처리되는데 재활용품 부피가 크기 때문에 5톤 트럭 5대가 이렇게 나와서 처리를 한다고 하는데요. 오늘은 저와 함께 올바른 재활용품 분리 배출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야외 선별장으로 향했습니다. 수거 차량이 재활용품을 내놓으면 이곳에서 하나하나 분류 작업을 진행하죠. 정말 별 희한한 것들이 많이 보입니다. 정말 이것도 재활용품이라고 생각하고
내놓으신 걸까요? 이렇게 일일이 병과 캔, 알루미늄은 수작업으로 분리를 합니다. 이렇게 분리가 되면 저기 있는 생활자원회수센터에 들어가서 이제 하나씩 기계로 다 분리가 되는 거죠. 이렇게 선별한 재활용품들을 부으면 컨베이어 벨트를 타고 올라가서 종류별로 분리가 됩니다. 화력 선별기로 선별이 안 되기 때문에 사람 수작업으로 무조건 골라서 투입 후에 놓아야 됩니다. 네, 이곳에서는 알루미늄을 따로 분리를 합니다. 왜냐하면 페트병에 있는 곳에 그대로 가서 알루미늄이 섞이게 되면 녹는 점이 달라서 기계 고장이 날 수 있기 때문에 컨베이어 벨트 속에서 알루미늄 캔들을 따로 분리를 해서 이렇게 집어 넣어야 합니다. 스티로폼도 재활용이 이뤄지는데 그 과정은 쉽지 않았습니다. 재활용이 가능할까 의문이 드는 스티로폼 상자도 곳곳에 있었습니다. 선수 이렇게 보시게 되면 이물질이 너무 많이 붙어서 저희들이 칼 높이 껴도 안 되고 안고도 해도 작업이 안 됩니다. 고생하며 분류했는데 재활용률은 54%에 불과했습니다. 나머지는 일반 쓰레기로 버려지는 거죠. 분리 배출하시는 과정에서 세척이 안 되거나 아니면 이제 이물질이 섞여 있거나 해서 재활용 안 되는 경우도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재활용품일까 아닐까 애매한 것들이 참 많은데요. 이럴 때는 환경부가 내놓은 휴대폰 어플 내 손 안에 분리 배출을 이용하면 재활용품인지 아닌지 좀 더 쉽게 구분할 수 있습니다. 이를테면 종이는 재활용이 됩니다. 하지만 이렇게 코팅된 잡지나 카드 영수증으로 쓰는 감열지는 재활용이 안 됩니다. 그렇다면 한쪽 면이 코팅된 이 종이컵은 어떨까요? 재활용이 됩니다. 하지만 재활용품, 다른 종이와 분리 배출을 해야 하는 이유에 대해서는 이렇게 잘 적혀 있죠. 네, 다음은 요즘 입지가 줄어든 CD입니다. CD는 재활용이 안 됩니다. 플라스틱의 일종인 폴리카보네이트로 만들었습니다만 전자기록이 가능하도록 염료로 코팅했기 때문에 따로 플라스틱만 분리 배출하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마지막으로 못과 나사입니다. 이건 누가 봐도 고철이기 때문에 재활용이 가능합니다만 종량제 봉투에 담아서 버려도 됩니다. 자력 선별 과정을 거쳐서 다시 골라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분리 배출을 한다면 선별 작업 과정을 생각해서 좀 더 안전하게 배출하면 좋겠죠? 1995년부터 시작한 쓰레기 분리 배출. 하면 할수록 번거롭게 느껴질 때도 있지만 그 수고로움을 견디면 쓰레기는 자원으로 재탄생합니다. 우리가 사는 이 땅을 위해 조금 더 부지런해져 보는 건 어떨까요? 기자가 간다, 홍하영입니다. 한국해양진흥공사가 대학생 기자단 혜진이 일기 참여자를 모집합니다. 해운항만 물류 및 선박금융에 관심 있는 대학생들은 3명이 한 팀을 구성해 누구나 참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모집 기간은 오는 27일 오후 6시까지이며 지원 방법 등 자세한 내용은 한국해양진흥공사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선발된 기자단은 12주간 공사 및 국적해운선사 취재 및 기사 작성, 온라인 콘텐츠 제작, 홍보 등의 활동을 수행하게 됩니다. 네, 모래를 재료로 한 친환경 축제인 해운대 모래축제가 20일 해운대 해수욕장과 군함로 일대에서 펼쳐집니다. 모래로 만나는 세계 여행을 주제로 열린 이번 축제에서는 에펠탑과 오페라 하우스, 자유의 여신상, 피라미드 등 세계 각국의 랜드마크를 모래 조각으로 만날 수 있습니다. 특히 올해는 지난해보다 작품 수가 늘어 15개의 모래 조각이 출품됐습니다. 이와 더불어 샌드보드와 어린이 모래 놀이터, 보물찾기 등 각종 체험 행사도 함께 즐길 수 있습니다. 또 축제 기간 키스 패션쇼와 아마추어 모래작가 경연대회도 함께 열립니다. 행사자 주변 군함로와 해운대 광장 일대에서는 지역 화훼단지에서 가져온 꽃 16종, 13만 본이 전시됩니다. 부산 지역 코로나 확산이 감소세를 지속하고 있습니다. 20일 0시 기준 코로나 신규 확진자는 1,083명으로 나흘째 1,000명대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또 전날보다 200명가량 줄어들었습니다. 재택치료자도 7,000명대로 감소했고 집중관리군도 8.2%, 500명대로 떨어졌습니다. 현재 코로나에 감염된 중환자는 12명으로 중증병상 가동률도 14%로 안정적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지난 기저질환을 앓고 있던 80대 확진자 2명이 숨지면서 누적 사망자는 2,115명으로 집계됐습니다.